중국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동포 TV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내린 이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 한 대표적인 사례가 70대 노모를 모시고 또 장애인 언니를 모시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40대 여성의 죽음, 이것이 큰 우리 사회의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반지하에 살다 거기서 비가 침수하니 나올 수가 없어서 방범창을 뜯으려고 했는데 뜯을 수 없어서 결국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지하는 바로 이런 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폐지를 주워서 생활을 하는 그 노모, 나이 드신 어머니와 함께 살던 50대 여성이 반지하의 물에 지하로 몰려오는 그 물에서 나오질 못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반지하에 사는 분들은 모두가 노약자, 장애인, 빈곤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반지하입니다. 옛날부터 한국에는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서 거주할 곳이 없어서 만든 거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산동네, 산에 있는 동네, 사람이 살지 않는 산에 가서 살 곳을, 집을 짓고 사는 거죠. 달동네, 산동네나 달동네 같은 겁니다. 달이 뜨면 먼저 보이는 곳이 달동네, 그리고 판자촌, 그리고 쪽방, 벌집, 지하, 반지하, 고시원, 원룸, 이런 것이 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사는 거처의 발전사였습니다. 거주 역사. 중국 동포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들어오면서 가리봉동의 쪽방 그리고 벌집에 거주하면서 가리봉동 조선족 타운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쪽방이 가리봉동에서 없어졌지만 쪽방에 살았던 동포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벌집, 다닥다닥 붙은 벌집, 지금도 가리봉동에 가면 그 벌집들이 있고 그 벌집에 사는 동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폭우로 이러한 반지하에 사는 분들의 그 안전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서울시에서 그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지하, 반지하, 이런 안전이 위험한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10년에서 20년 걸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상으로 옮길 경우 월세를 2년간 20만 원씩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반지하에 사는 가구는 32만 가구라고 합니다. 서울시에만 20만 가구 이상이 반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정부가 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공공주택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권했지만 2년간 1136가구만 옮겼습니다. 다시 말해 1년간 500가구 정도가 이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만 가구가 되는 반지하 사람들이 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려면 10년이 지나면
5천 가구. 20년이 지나면 10,000가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0년에서 20년 안에 다 반지하에서 살 수 없도록 하겠다, 이주시키겠다고 하는 식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을 들은, 이 서울시의 발표를 들은 반지하에 사는 분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대개 반지하에는 20만원, 30만원 정도 주고 삽니다. 반지하에서 벗어나면, 조금 더 좋은 데로 가면 월세가 10만원, 20만원이 더 뜁니다. 고시원으로 가도 그렇고 원룸으로 가면 50만원, 60만원. 현재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10,000원만 더 올려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만원을 더 올리는 곳으로 간다? 20만원으로 더 올리는 대로 이주한다? 이사를 간다? 이거는 현실을 모르는 불가능한 대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반지하에 살다 침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현재 그 냄새가 쾌쾌한 반지하에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못 가는 겁니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다 아우성입니다. 누가 이런 곳에 살고 싶어서 사느냐? 만약에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10년, 20년간에 다 반지하에 사는 것을, 반지하의 주거를 없애고 다 이전시키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야 되는, 강제 이전당하는 이 비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있습니다. 최 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2010년부터 2015년 이 재개발을 통해서 반지하를 다 없앴습니다. 없앴다. 그랬더니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고시원으로 다 이주를 했다 그럽니다. 고시원은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반지하나 지하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것을 그래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하방이 생긴 것은 1970년부터입니다. 당시에 북한과 남한의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대피소, 피난소를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지을 경우 지하를 꼭 대피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하방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집이 없는 서민들이 이 지하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이 지하방을 지상으로 절반 정도 노출시킬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서 반지하라고 하는 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지하가 되니 창문을 통해 햇볕도 들어오고 환기가 잘 되니 완전 지하보다는 훨씬 더 살기가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반지하가 서민들에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생 시절에 완전 지하방에 살아봤습니다. 빌라 완전 지하. 그 밑에는 다 완전 지하인데 여름만 되면 사면 방 전체가 푸른 곰팡이가 싹 끼고 습기가 차고 한두 달 여름철 지나면 온몸에 뼈가 쑤시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옆집 다는 홀로 사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 병든 노인들, 또 가난한 부부들, 아이들이 3명, 4명, 그리고 부부지간이 방 한 칸에 완전 지하방에서 사는, 그것이 지하방이었습니다. 그나마
반지하가 되면서 햇살도 들어오고 환기도 되니 이것은 거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민들에게. 하지만 이렇게 지내보니 물난리가 날 때마다 이 반지하가 늘 위험하니까 1999년부터 이 주택을 지을 때 반지하를 짓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반지하는 2000년도 전에 지어진 집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반지하 또는 지하에 한국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 동포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등등입니다. 여기 반지하에 지하의 대부분의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발표대로 10년 안에 20년 안에 다 이것을 떠나라 나가라 하면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10,000원, 20,000원 더 올려도 갈 수가 없어서 반지하 지하에 사는 사람들에게 떠나라, 이주해라,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최소 5만원, 10만원 방세가 더 올라가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는 너무 가혹한 우리 동포들과 그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 1동의 주민자치센터 측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비 피해 때 피해 신고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986건의 피해 접수를 받았다 그럽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동포들의 피해 신고는 몇 건이 되느냐? 그랬더니 대략 986건의 피해 접수 가운데 340건, 즉 340가구가 피해 침수를 당했다. 그러니까 다 동포입니다. 즉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절반은 중국 동포들이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림동에 1동에만 전체 인구가 14,300명입니다. 그 가운데 중국 동포가 몇 명이냐? 2,500명. 그 가운데 340가구가 40명이 피해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대림 1동만 보면은 그런데 전체 중국 동포들의 반지하 지하 사는 사람들의 통계를 잡는다면 이는 엄청나게 많을 거다 하는 겁니다. 서울시 그리고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지금 연구를 하고 실태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국토교통부 발표나 서울시의 정책 발표에 전혀 중국 동포, 반지하와 지하에 사는 중국 동포에 대한 정책적 고려, 정책적 배려가 현재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오직 한국인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시의 대책 발표 후에 제가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의 발표는 큰 틀로 이것입니다. 10년, 20년 안에 지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이전시키겠다. 그 사이에 그 안에 지상으로 이전해서 월세를 살 사람들에게는 월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해 주겠다. 이것이 서울시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는 철저히 한국인 국민을 위한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자와 대화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발표가 과연 서울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 한국에는 지금 약 70만 내지 100만 명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반지하, 지하에 많이 살고 있다. 중국 동포들을 배려한 정책이냐, 고려한 정책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울시 담당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서울시 담당자는 먼저 실태조사부터 하고 현황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중국 동포에 대한 배려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을 할 경우 한국인과 같게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서울시 담당자는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상부에서의 세부 지침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정책을 발표할 때에 중국 동포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대로 방치하고 중국 동포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에서 배제시키고 빼버린다 할 경우 여러모로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가운데 반지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있다. 다시 말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지상으로 이사를 갈 경우 금융 지원을 할 여력, 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중국 동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하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지상에 있는 주택으로 이전할 때에 전세자금 금융을 지원한다고 하는 정책을 집행할 경우에 중국 동포들이 배제되고 중국 동포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시 담당자와 서울시 측에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인 가운데 왜 중국 동포에게도 정책적 고려를 해야 되냐고 하는 불만과 불평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1992년 한중수교 올해 30주년입니다. 이제는 중국 동포에게
이제는 이미 30년 지났습니다. 30년 적응 과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미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정책을 세우고 만들 때에 당연하게 중국 동포에 대한 고려,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할 경우에 그래도 동의 못하고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이 법은 재외동포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재외동포법은 1999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재외동포법에서 중국의 조선족, 구소련의 고려인, 일본에 있는 국적이 없는 무국적 한국인들, 다시 말해 가난한 지역의 동포들, 세상에서 버려진 국적이 없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 이 사람들을 재외동포에서 제외시켰어요. 1999년.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 사는 동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려인 가운데도 한국을 고국으로 생각하는 숱한 무수한 고려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뒤로 자빠졌습니다. 우리의 고국, 우리의 뿌리인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동포라고 하지 않는다고, 동포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 당시 이것은 엄청난 충격을 준 잘못된 제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 중국 동포, 구소련의 고려인 까레이스키 등등이 동포법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재외동포법입니다. 재외동포법을 정확하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법의 제1조 조항은 뭐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재외동포 제1조입니다. 재외동포법 제1조.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동포법 제1조. 재외동포법 제4조를 보면 정부는, 즉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재외동포법 제4조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의 주거대책, 반지하 피해대책 등등을 시행할 때에, 국토교통부가 시행할 때에는 재외동포법을 반드시 참고하고 보면서 법을 집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동포들을 정책에 있어서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법 제11조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이용,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게 재외동포법 제11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재외동포법이에요. 중국 동포도 재외동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12조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예금, 적금, 입금, 출금 이런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것이 재외동포법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하, 반지하 거주민의 피해 대책 또는 이주 정책 이런 것을 시행할 때에는 재외동포법에 근거해서 중국 동포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이런저런 곳에 이야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니 이 담당자들이 거기에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가 전혀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겁니다. 반지하, 지하 생활하는 우리 거주민, 주민들과 관련해서 정책을 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동포도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정책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합당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중국 동포 여러분 가운데 지하 또는 반지하에 살면서 여러 가지 침수 피해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 서울 중국인 교회로 전화를 하시거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 반지하, 안전하지, 비가 오면 안전하지 않은 지하나 반지하에서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이런 중국 동포들이 있으면 서울 중국인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고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런 근거와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 측에 얘기하고 국토교통부, 정부의 국토교통부에 얘기를 해서 중국 동포도 정책에 포함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장하고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겠다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서 합법 체류를 하면서 소득세를 거의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전에는 불법 체류 시절에는 제도가 완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 합법 체류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노동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중국 동포입니다. 재외 동포입니다. 따라서 이번 폭우로 인해 반지하 또는 지하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이 높아졌고 서울시와
정부의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지하나 지하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 여러분들은 서울 중국인교회에 오셔서 이름을 쓰시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报名.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중국 동포들의 이러한 이야기가 반영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동영상 하단에 서울 중국인교회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깔아놓겠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락을 취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하나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중국 동포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국 동포 TV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응원을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